인테르와 파리 경기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전의 연습 경기들보다 더욱 진한 올 시즌의 복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네이마르와 이강인에 대한 트위터 검색량이 이전 경기를 웃돌던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는 그들의 출격을 바라는 수치가 국내 한정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챔스 준우승팀 인테르를 상대한 파리의 경기가 왜 올 시즌의 예고편과 같은 경기이자 패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강인 입장에선 최상의 형태였을까요? 가끔 우연히 가미된 결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해온 우연들을 우리는 이변으로 불렀습니다. 객관적 전략과 예상을 넘어선 결과의 우리는 행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365일 스포츠만 분석하는 기자나 전문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대회마다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당일의 컨디션, 환경, 관중의 응원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일치될 때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도 하는 것이 스포츠의 묘미입니다. 현존하는 토너먼트 중에서 가장 의외성이 낮은 대회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달리 토너먼트 일정이 한 번의 결과까지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선부터 결승까지 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시스템은 결승 이전까지 진행되는 홈앤어웨이 방식의 토너먼트 구도입니다. 다른 종목을 다 합쳐도 이러한 구조를 가진 토너먼트는 흔치 않고 약팀이 강팀을 이길 예외적인 찬스가 기타 대회들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이유입니다. 챔스가 가진 가장 높은 확률의 의외성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자국 리그의 상황입니다. 리그에서 우승 경쟁에 실패한 팀들이 챔스에 집중하는 스쿼드를 보이는 것은 오래도록 익숙한 현상이고, 리그 1위 팀들이 챔스, 자국 컵 대회 모두에 집중하며 바쁜 일정과 선수들의 체력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감독들의 인터뷰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유럽 역사의 극히 낮은 횟수의 트래블은 하나의 팀이 모든 대회에 집중하는 난이도를 설명하고 팀 전체의 뎁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아는 개막전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하필이면 김민재의 입단으로 가장 국내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나폴리가 초반부터 치고 나가며 시즌 중반부터 이탈리아 챔피언이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습니다. 리그에서 여러 번 우승한 팀들과 달리 나폴리는 세리에 경기들에 총력을 기울였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탈리아 팀들의 우승 경쟁은 예년보다 이른 시점 종료되었으며 챔스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챔스 4강에 2개의 팀을 올려보냈고, 여기에 챔피언 나폴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리그 1위 팀이 챔스 토너먼트에서 사라지는 모습, 1위 나폴리를 챔스 8강에서 꺾은 밀란의 결과, 또한 위에 언급한 이유로 굉장한 이변은 아닙니다. 밀라노의 또 다른 팀 인테르는 맨시티와 결승에서 맞붙었고 선전했지만 0대1 패배하여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인테르의 대진호는 객관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압도적인 유럽 최강 맨시티를 상대로 한 골차 패배는 역시 챔스 결승에 우연히 오를 수 없다는 통계를 증명했습니다. 맨시티는 바로 이전 경기 준결승 2차전에서 레알을 4대0으로 탈락시킨 팀입니다. 그 레알은 8강에서 첼시의 1, 2차전 합계 4대0 승리, 16강 리버풀전 합계 6대2 승리를 거두며 EPL 강자들에게 레바민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준 압도적인 화력의 팀이었습니다. 메시의 파리를 16강에서 탈락시켰던 뮌헨을 8강에서 합계 4대1로 꺾은 맨시티 또한 레바민의 시대에 자신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호소를 온몸으로 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각설하고 어제 챔스 16강팀 파리와 준우승팀 인테르가 프리시즌에서 맞붙었습니다. 인테르는 마르티네스, 디마르코, 차라노글루, 바렐라, 둠프리스, 바스토니, 아체르비, 다르미안까지 무려 8명, 불과 몇 개월 전 챔스 결승을 뛴 멤버를 선발에 총출동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인테르가 가용할 최고의 전력이자 전 유럽 2위 팀의 스쿼드였습니다. 반대로 파리는 뮌헨과의 챔스 2차전 선발 라인업 중 비티냐, 루이스, 마르키뉴스, 하키미까지 골키퍼를 제외한 4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파리는 지난 시즌 대비 새로운 멤버가 합류한 신생팀 혹은 2군으로 불려도 무방할 라인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파리 입장에서 답답한 경기였다고 총평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전반전 파리가 65%로 성공한 볼점유, 그리고 9대4로 앞선 슈팅 숫자입니다. 제1리그 팀을 상대했던 경기는 참고사항이 많지 않았지만 챔스 준우승팀을 상대로 파리는 밀리지 않았으며 유럽 최강팀들을 상대할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인테르와 달리 파리는 엔리케가 부임했고 골소유를 증명했으며 핵심은 공격 축구였습니다. 스태프와 선수들이 손발을 맞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인테르전은 소정의 기대를 남긴 경기로 끝났습니다.
점유하는 팀들의 약점은 수비하는 팀들의 역습에 무너지며 대량 실점하는 경우입니다. 인테르는 지난 챔스 4강에서 합계 3골, 8강에서 합계 5골을 퍼부은 팀입니다. 절대 공격력이 약한 팀이 아닙니다. 파리는 점유만 성공하고 대량 실점한 팀들과 달리 선제골까지 기록하며 한 점차 패배했습니다. 벤치에는 네이마르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빅클럽들과 달리 파리의 네이마르는 팀 전력을 차원이 다른 레벨로 인도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가 극심한 파리 입장에선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맨시티는 결승에서 케빈이 빠지고도 득점했지만 파리는 네이마르가 없는 챔스 경기는 거의 다 패배했으며 물론 뮌헨과의 2차전에서도 부상 결장하였습니다. 네이마르는 골과 어시스트라는 수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기 장악력을 가진 선수이고 윙어 네이마르가 위협적이었다면 플레이메이커 네이마르는 그저 킹입니다. 즉 어제의 팀에 네이마르가 합류하면 파리는 전혀 다른 팀이 됩니다. 상대의 수비가 받는 프레셔는 차원이 달라지고 네이마르가 볼을 소유한 시점 다른 선수들에겐 공간이 창출됩니다. 네이마르에겐 언제나 여러 명의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동료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어제의 파리가 절대 1군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네이마르는 파리 공격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바페조차 네이마르가 없으면 오랜 시간 고립되었습니다. 언제나 파리의 약점은 네이마르가 빠진 경기에서 게임 메이커가 없다는 것이었고 그를 제외하면 파이널 패스를 뿌릴 선수가 흔치 않았습니다. 파리 입장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는 이강인이 출전하지 않고도 인테르를 상대로 선전한 결과입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더라도 자신있게 어제 경기는 이강인이 필요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첫 연습 경기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플레이메이킹과 전진 패스 빈도를 보였던 선수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점유축구에서 득점이 파생되는 루트는 결국 전진에 관계하는 무브먼트 혹은 패스이고 파리 스쿼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나리가 6어시스트라는 결과는 기대는 품게 했지만 새로운 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융화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첫 연습 경기의 결과는 파리 스쿼드와 이강인 시너지는 어렴풋한 기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체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즌 파리의 전 경기를 시청한 프랑스 스트리머들까지 파리에서 이강인의 역할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첫 경기 이후 갈수록 좋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긴 시즌에서 최초가 우연이고 이후가 하락하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특히 스트라이커가 아닌 포지션에서입니다. 현재까지 올 시즌 파리 최고의 영입은 우가르테입니다. 그는 약했던 파리 미들의 희망임을 증명하기 시작했고 많은 경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강팀을 상대로도 점유할 수 있는 멤버임을 증명했고 남은 곳은 전진과 마무리입니다. 벤치에서 장난치던 두 명의 10번들은 경기에서 자신들을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팀에 반드시 라스트 패스를 뿌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음바페가 덴벨레로 바뀐다면 실력, 내구성 모두에서 파리의 왼쪽은 대폭 하락하게 되지만 적어도 파리의 오른쪽은 전 유럽 팀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오랜 수건 9번의 영입만큼은 파리 팬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해결되길 바라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라탄 이후 파리는 오래도록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가 없었습니다. 밸류는 최상이지만 자신이 뛰는 포지션의 선수층은 의외로 약한 파리라는 팀은 이강인 입장에서 신기할 정도로 퍼즐이 들어맞는 팀입니다. EPL 중위권 팀만 가더라도 한국 선수의 적은 언제나 주전 경쟁이었으나 이강인의 팀은 역대 한국 선수가 뛴 최상위권 팀임에도 경쟁자가 아센시오, 비티냐, 루이스 등입니다. 호날두, 나니 등과 경쟁해야 했던 선수를 상기하면 전혀 다른 출발점입니다. 파리의 스카우터들은 오래도록 이강인을 관찰했고 필요성을 확신했으며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파리의 팬들은 서서히 스카우터들이 내린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강인 증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리의 오른쪽은 리그왕 상대팀들에겐 재앙이 될 것입니다.